아이고 반갑습니다. 리병입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MCU 페이즈 3의 마지막 작품은 엔드게임이 아닌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이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파프로몸은 엔드게임 이후에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포인트로 삼고 페이즈 3를 마무리하겠구나 싶었는데 제 예상이 그냥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파프로몸에서는 두 가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 그건 바로 멀티버스 그리고 2대 아이언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터 파커가 2대 아이언맨이 될 가능성에만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대 아이언맨은 누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죠. 후보군에는 기호 1번 페퍼포츠, 기호 2번 할리퀴너, 기호 3번에는 모건 스타크가 있었는데 스파이더맨 파프로몸 공식 예고편 공개 직후 피터 파커가 기호 4번에 후보로 등록됐습니다. 파프로몸 오피셜 예고편에서는 아이언맨하고 관련된 대사와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아이언맨을 그리워하는 여러 사람들, Everywhere I go, I see his face. I just really miss him. 해피호건의 대사, I don't think Tony would have done what he did if he didn't know that you were going to be here after he was gone. 경찰들의 대사, You gonna be the next Iron Man now? Well, no, I don't have time. I'm too busy doing your job. 피터 파커의 차기 아이언맨 발언, The world needs the next Iron Man. 토니의 나노 안경을 쓰는 피터 파커. 피터 파커가 아이언맨의 에너지 실드랑 비슷해 보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선보입니다. 단 2분 40초가량 되는 이 짧은 트레일러에서 아이언맨과 관련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온 거죠. 왠지 마블이 이제 피터 파커를 2대 아이언맨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럼 말이죠. 피터 파커가 2대 아이언맨이 되는 게 과연 MCU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한번 살펴보죠. 11워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처럼 깊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언맨은 팀 캡틴과 싸우기 위해서 머릿수를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반협박으로 영입했죠. Not even your unusually attractive aunt.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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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게 전투에 써먹을 만큼 충분히 써먹고 나서 바로 퇴장시킵니다. You did a good job. Stay down. I'm good. I'm fine. Stay down. No, he's good. I gotta get him You're back. going home or I'll call Aunt May. 두 사람의 친분은 스파이더맨 홈커밍 이후 본격적으로 깊어집니다. 토니는 피터의 정신적 지주, 선배, 스승, 그리고 아버지 역할까지 해냈고 Can't you just be a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But I'm ready for more than that now. No, you're not. 피터는 토니 스타크 주니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토니를 따르고 배워나갔죠.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I just wanted to be like you. Then I wanted you to be better. 이렇게 피터는 히어로 활동 초기부터 토니의 정신을 배워나갔으니까 피터가 차기 아이언맨이 된다고 해도 토니처럼 행동하겠어요. 인피니티 워에서 토니는 피터가 죽었을 때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에서는 아이언맨이 죽어갈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울어준 사람은 피터 파커였죠. 자, 이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만큼 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피터가 토니에게 배운 것들, 이 두 가지만 고려해본다면은 차기 아이언맨 후보로 피터 파커가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터가 과연 수트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죠. 하지만 피터 파커라면은 이 정도 문제쯤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터의 두뇌가 굉장히 똑똑한 편이죠. 공돌이 지식도 엄청나고요. 이 웹슈터는 피터 파커 본인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 웹슈터는 토니도 인정할 정도의 성능이었죠. You know what I think is really cool? This webbing. The tensile strength is off the charts. 피터는 토니가 준 최첨단 수트도 운영했었고 인피니티 워 때는 나노테크로 제작된 아이언 스파이더도 한 몸처럼 운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홈커밍 때는 인공지능 캐런과의 대화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AI 시스템 역시 능수능란하게 다룰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아무리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톰 홀랜드가 차기 아이언맨으로 제격이라고 해봐야 소니하고 계약, 판권 관계 못 두르면은 아무 소용없죠. 스파이더맨의 판권 상황은 이렇습니다. 스파이더맨 판권 소니 거, 영화 제작비 소니가 대줌, 제작은 마블이암, 영화 수익은 소니 거, 캐릭터 상품 판매 수익 마블 거, 기타 자세한 계약 내용 비공개, 톰 홀랜드 계약 조건 비공개. 자, 이 조건으로 팀원 무비 3편, 솔로 무비 3편, 총 6편을 계약했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파프로몸을 제외하면은 딱 한 개의 솔로 무비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솔로 무비 개봉 이후에는 재계약 협상이 되지 않는 이상 스파이더맨의 판권은 다시 소니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일단 소니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판권 안 돌려줘. 우리가 만든 베놈하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잘 된 거 봤지? 근데 있잖아, 혹시 너네가 MCU 세계관에 베놈도 좀 같이 나오게 해주면은 한번 우리가 재계약 생각해볼게. 베놈하고 스파이더맨 이렇게 1+1으로다가 야, 이런 기회 다시 없다. 이렇게 두 개 같이 묶어가지고 계약 연장하자. 콜? 자, 여기서 마블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저기 베놈은 필요 없고요. 스파이더맨만 재계약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니하고 마블하고 재계약 협상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마블은 톰 홀랜드라도 빼오자 라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만 빼내온 다음에 다른 히어로, 예를 들어서 뭐 2대 아이언맨 같은 거 시켜서 아이언맨 가져오고 스파이더맨은 돌려주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마지막 문제는 바로 배우 톰 홀랜드에 대한 계약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은 톰 홀랜드에 대한 계약 상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6개 영화를 끝으로 톰 홀랜드는 자유계약이 될지 아니면은 소니와 마블 두 회사의 공동 계약으로 톰 홀랜드 영입을 원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톰 홀랜드가 마블로 넘어와서 아이언맨이 될 수도, 소니로 넘어가서 스파이더맨으로 남을 수도, 소니와 마블의 재협상 타결로 마블의 스파이더맨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소니도 톰 홀랜드를 원하고 마블도 톰 홀랜드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죠. 마블 팬들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향후 마블 영화 10년 동안 더 해먹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 이렇게 해서 피터 파커가 2대 아이언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리 마블과 소니의 상황이 그래 봐야 피터가 2대 아이언맨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역시 스파이더맨으로 남는 게 제일 멋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우측 상단에 투표 카드 한 장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하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서 멀티 유니버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자, 이 멀티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리뷰영이 북스 채널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분석해놨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을 누르셔서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